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 사설 중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 그리고 이제 어제 터져 나왔던, 빅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 그래서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 석방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사설 중에서 그것을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간 사설 하나를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실려 있는 사설입니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다 문제가 있다는 법원. 그러니까 검찰 기소에서 뭐 기한을 어겼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수처 내란죄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본질적인 대목까지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심판도 달라져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간 그런 사설이 되겠습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하지요. 일단 제목이 이제 공수처 내란죄 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다 문제가 있다. 이제 이것인데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 윤 대통령 측 이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으로 그리고 구금된 지는 그러니까 체포된 것은 51일 만에 구속이 부당하다 했는데 검사가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서 수사뿐만이 아니라 탄핵과 수사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큰 하자를 지적한 판결이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비단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있다. 검찰의 구속이 문제가 있다. 형사재판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탄핵과 수사 양쪽의 절차상 큰 하자를 지적한 판결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1월 25일이던 구속기한을 넘긴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이와 관련된 신문에서 불법한 기소로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입장을 개진을 했다. 법원은 구속기간은 이 부분, 이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1월 26일 오전 9시 7분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검찰이 기소한 것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 이렇게 된 거다. 따라서 시간으로 따지면 약 10시간 정도 9시간 한 51분쯤 기간을 넘겨서 도과해서 법률용어로 구속기간을 넘겨서 도과해서 기소를 했다. 그래서 이 구속은 취소돼야 된다.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구속뿐만이 아니라 체포. 이것도 문제다. 체포 적부심. 체포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법원에서 수사관계 서류를 갖고 있었던 그 기간
이 기간을 구속기간에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구속기간에 넣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이겁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판결인 것이다. 이번이 구속기간 오류를 넘어서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 확보의 의문을 던진 점이 더 주목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강조를 해드린 바 그겁니다.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 확보, 날짜를 따지고 기한 따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사의 정당성. 그래서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이 상당한 합리성이 있는 만큼 일단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수사가 불법, 이게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 따라서 일단 윤 대통령이 일단 풀어줘라. 근데 이겁니다. 이 판결은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 이게 지금 그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혐의를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고 수사를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부당하다. 따라서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라.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기보다는 곧장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시 항고로 대통령을 한 달 안팎 더 감옥에 가둘 경우 사회적 갈등은 물론이고 항고에서도 패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장 일반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광장에 모인 시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폭발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검찰은 그래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즉시 항고로 법원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겠다 하는 거 포기하고 곧바로 석방주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서울구치소에 석방주의 서신을 보내서 곧바로 석방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 사설의 핵심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단 선고 일정의 변동성이 생길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가 오는 14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선고 기일로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법원이 수사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과정상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그러니까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그 주장을 받아들인 이상, 헌재는 이것을 다시 최대한 따져봐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가 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심판할 것이라고 한 마당이다. 따라서 공수처를 통한 또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그런 여러 가지 증인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공방하기 위한 북한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북한 문란 행위의 그 근본이 되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이러한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북한 문란을 저질렀다는, 그래서 그 북한 문란이 곧 내란죄가 된다는 그러한 어떤 법률적 논리구조, 그거의 가장 씨앗이 되었던, 근본이 되었던 증인들의 공수처에서의 신문조서, 공수처에서의 진술들, 그것에 따른 언론 보도들, 그것 때문에 빚어진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와해가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절차적 정당성과 불공정 시비를 자초했다. 탄핵심판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 권유, 그리고 재판관들의 이해 충돌, 이념 편향성, 검찰 신문조서 증거 채택 등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는 평일을 진지하게 다시 열어서 이번 법원 판결을 제대로 논의함으로써 탄핵 심판에 한치의 오류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사설의 이 뼈대, 이 사설의 주장이 저는 핵심을 정확하게 제대로 찌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 따라서 석방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법률적 또는 이 재판 정상에서의 큰 의미는 뭐냐? 그것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형사재판은 물론 이러니와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윤석열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일단 각하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토록 탄핵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국회가 다시 탄핵소추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라. 일단 지금 진행되어 온 모든 절차는 올 스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스톱!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스톱!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앞으로 추후적인 그러한 제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